그 우리가 저번에 초등학교 수학 얘기하면서 즉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초등학생이 중학교 예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못 나눴던 얘기를 좀 보충도 하고 오늘은 일단 그렇다면 중학생이 고등학교 공부 예습을 할 때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주의할 만하고 짚고 넘어갈 만한가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죠. 일단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그 수학적 직관을 얻기 위해서는 그 중학교 방식 혹은 고등학교 방식으로 초등학교 문제라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그냥 배워버리면 즉 공식이나 어떤 수식 사용 위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초등학교 수학에서 얻고자 하는 능력을 못 얻을 수도 있다. 네. 이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저번 영상을 제가 다시 모니터를 해봤을 때 방정식 얘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결국에 방정식 개념으로 푸는 상황이라면 그걸 단순히 논리의 역추적만으로 생각하는 거나 네. 아니면 결국 식을 써놓고 식의 계산으로 푸는 거나 무슨 차이냐라는 반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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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뭘 되게 강조하냐면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수학 공부에서 솔직히 도형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하긴 했죠. 그죠. 뭐 삼각형 관련된. 네. 네, 삼각형의 뭐 세각의 합 180도라는 거 배울 때 뭐 어떻게 배우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어떻게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도형 공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 어떤 상황을 그림으로 시각화해놓고 그렇죠.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아직 그 추상화적인 사고가 잘 안 되는 초등학생들에게 눈의 감각과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직접 느끼게 하는 그죠.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시각과 촉각을 통한 주상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린 학생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봐서는 그게 재밌나 싶지만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은 눈에 보일수록 내 손으로 했을수록 그죠. 좀 이렇게 감동이라는 걸 느끼는 듯한 느낌? 그죠. 혹시 딸이 우리 때는 일단은 제가 섣불리 말하기는 싫으니까 딱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넘버 블록스라는 걸 열심히 아 맞아요. 네. 그 뮤지컬도 최근에 보고 왔어요. 네. 네. 참고로 강추입니다. 어른들도 봐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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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넘버 블록스는 거의 그냥 감히 표현하자면 브로드웨이에서 봤던 라이온 킹급이었어요. 오. 적어도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네. 오. 와 이렇게까지?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으로 네. 내가 지금 넘버 블록스를 딸이랑 같이 TV로 다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뮤지컬을 보고 있는 건지 그런 느낌. 네, 착각을 시킬 정도의 네. 실제로 네이버에서 넘버 블록스 뮤지컬 평점을 보면 4.8점이에요. 5점 만점에. 오 높구나. 근데 그 리뷰가 다 어른들이거든요. 다 어른들이에요. 애들이 아니고 다 어른들이에요. 네. 그리고 10점 만점에는 9.7점인가 이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강력 추천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딸은 그래서 그 넘버 블록스 열심히 보는데 뭘 할 줄 아냐면 1부터 20까지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걔네들을 숫자 순서에 맞게 세울 줄 알아요. 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숫자의 순서를 알고 있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캐릭터들의 순서를 알고 있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긴 하겠어요. 다만 그 만화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건 어쨌든 일단 그 숫자와 친밀한 감각을 계속 남겨준다는 거. 그렇죠. 네. 뭔가 저희 옛날로 따졌으면 그 꾸러기 수비대 아시죠? 네. 그런 비슷한 느낌. 네. 자치긴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외웠던 것처럼. 네. 근데 그거의 단점은 저한테 뭐였냐면 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애가 어떤 그 동물이었는지 매치를 못 시키고 끝났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만화의 장점은 뭐냐면 항상 캐릭터들이 위에다가 숫자를 달고 나와요. 맞아요. 네, 이 맞아요. 숫자를 달고 나오니까 맞아요. 숫자랑 그 캐릭터가 일치될 수밖에 그죠,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해요. 우리 딸이 엘리베이터 가서 몇 층 눌러줘 하면 눌러요. 오. 네. 오. 그러니까 텍스트는 인식한 그쵸, 거고 그쵸. 그 숫자를 읽는 소리랑 이런 거는 일치가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캐릭터까지 일치된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슬슬 좀 하나는 그냥 약간 암기적으로 된 거겠지만 이 하나씩 더해진다 정도의 얘기는 아는 것 같아요. 텍스트나 이 소리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까지 아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 교육받는 데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좀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오, 생각보다 좋은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국엔 초등수학도 이제 도형이라는 게 시각과 촉각을 좀 극대화해서 네. 학생들한테 도형에 대한 개념을 좀 추상화 시켜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최근에 정말 수업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승재님 저기 벡터를 수업을 들은 적은 없죠? 수업을 들은 적 없어요. 저도 그쵸? 그냥 혼자 공부했던 거지. 아 그러면은 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아이고 벡터가 이렇게 평행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네. 두 개를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는 각을 만들게라고 합시다. 네. 평행하지 않게. 이게 이제 뭐 방향이 같지 않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위해서 두 개를 시점을 일치시키면 각을 이루게 네.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요런 도형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네들로 네. 양쪽에 이렇게 평행하게 그린 거죠. 요거랑 그렇죠, 평행하게 그렇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요거랑 평행하게 그리고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면 그러면은 요렇게 이 평행사변형이랑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벡터가 이 평행사변형 내에 한 점 아무거나 잡았을 때 네. 새로운 벡터를 이렇게 시점 일치시켜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벡터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시거나 알겠나요? 혹은 그걸 알기 위해서 뭘 하고 싶나요? 우리 어릴 때 수학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힌트가 됩니다. 우리 어릴 때 그 경시 공부 같은 거 할 때 열심히 네. 평면도형 문제 풀잖아요. 잠시만요. 얘 점을 네. 임의의 점? 네, 아무도 찍었어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네. 평행사변형 내에 아무 임의의 점을 찍었고 네, 거기를 연결했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쏴준 네, 요 선과 관련되어서 그래. 네. 여기에서 아무거나 네, 찍었고 네. 시점은 똑같이 했어요. 네, 시점은 똑같고. 그러면은 이 벡터를 이 두 개 A랑 B라고 할까요? 네. A랑 B라는 어떤 새로운 X라는 벡터는 네.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A, B 가지고 이게 이해했어요, 떠오르는 게 이해했어요. 있나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사실 A와 B의 요 값 네. 혹은 혹은 요거까지는 배웠다고 칠까요? 결국 여기에서 여기 이으면 뭐가 되죠? 이 A와 B의 뭐가 되죠? 이 벡터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합이죠. 그죠? 즉 요게 사실 우리가 네. 방향이랑 크기가 같으면 무조건 같은 벡터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B라는 벡터를 그죠, 써야 그죠, 되고 그죠. 그래서 요 대각선은 A 더하기 B가 된단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의의 점 아무거나 하나 찍었어요. 네. 그래서 X라는 벡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A와 B로 어떻게 표현될까를 알고 싶다면 뭘 하면 될까요? 혹은 아는 사실을 일단 얘기해줘도 좋아요. X는 결국에 A와 B로 어떤 식으로 되죠? 그냥 어렴풋이 X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 이 대각선이 A 더하기 B고 네. X는 그래서 어떤 꼴이다 라든지 그럼 요거까지 근데 어차피 핵심은 그게 아니어서
알파 A 더하기 베타 B꼴로 표현되거든요. 이 그렇죠. 알파 베타는 상수가 되고. 자, 그렇다면 이 알파 베타를 찾기 위한 행위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나요? 이 그림상에서. 요 그림상에서 이 지점에서 뭘 하면 될까요? 그거였나? 평행한 그렇죠. 그걸 A, B와 예. 평행한 걸 이렇게 그려주면은 예. 요 평행사변형이 생기면서 그죠. 이 평행사변형과의 어떤 길이비만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알파 대 1 요런 관계가 있어야겠죠? 예. 그런 식의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좀 더 그림을 깔끔하게 바꿔보자면 결국에 이 얘기죠. 아이고. A, B가 있고 A 더하기 B가 있는 요 평행사변형을 고려하면은 이 평행사변형 내에 아무 점이나 찍었을 때는 결국에 얘를 A, B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요렇게 평행선을 그려서 그죠. 즉 요 B하고 평행한 거 그리고 A하고 평행한 거 그려서 여기가 알파 대 1이면 그죠. 얘가 알파 A가 되고 이게 베타 대 1이면 그죠. 이게 베타 B가 되는. 그죠. 그래서 X가 알파 A 더하기 베타 B가 되는. 요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완전 중학교 도형을 이용해서 설명한 게 되죠. 근데 가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바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여기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뭐 y라는 벡터를 가져와도 똑같이 평행선 그려버리면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음수로만 바뀐다 이런 얘기만 네. 끼면 되는 거거든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A, B가 두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가 있으면은 한 평면, 무한한 공간의 평면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요런 얘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찝찝해하는 학생들이 꼭 있어요. 그런 네. 학생들은 어떻게까지 설명을 해주길 바라냐면 결국에 연립방 형식을 만들어야 돼요. 즉 예를 들면 이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죠. x는 x1, x2, x3로 표현되는 벡터고 a는 a1, a2, a3, b는 b1, b2, b3. 네. 그럼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즉 주어진 거고, 얘는 임의의 벡터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고정된 벡터 두 개 가지고 임의의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면은 연립방정식 세워줘야 그죠. 해결이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고 연립방정식으로만 해결되는 건 저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도형 공부를 덜 한 게 아닐까? 혹은 그냥 그때 풀고 끝난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저는 해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특히나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중요할 거라고 보냐면 응용하려고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어떤 수학적 사실을 일단 직관적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것도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것도 되는 거 아니야? 를 시도해 볼 때 이런 그림 같은 거 혹은 현상적으로 와닿을 때가 그 확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직관적 확장이. 네. 네. 근데 모든 걸 다 수식으로 설명해 줄 때만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좀 힘들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식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학생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선행학습은 어릴 때 많이 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의심해 봅니다. 네. 네. 즉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수식으로만 설명했을 때만 어떤 수학적 사실이 와닿는 학생이라면 일단 그것이 뭐 나쁘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죠. 나쁘다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다. 좀 1% 더 채우면 더 좋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 네. 혹시
생각된. 아 사실 저는 네. 들으면서 네. 사실 까먹고 있었던 거를 저 복귀하고 있었어요. 아, 네. 사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이게 A와 B 벡터가 있으면 이게 A 플러스 B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이게 왜 A 플러스 B였지? 음. 를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물론 뭐 근데- 고얘기는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나? 그럼 오케이. 예. 근데 기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네. 네. 근데 네. 어쨌든 네. 네. 이제 그게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뭔가 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요게 뭔가 머릿속에는 이건가? 네. 이거 같긴 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에 대한 납득이 머릿속에 까먹고 있었어서 아, 오케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거나 네. 이제 결국에 돌아가면은 사실 이런 벡터에 대한 뭐랄까 성질이 아니라 성질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맨 처음 배웠을 때 네. 아마 맨 처음 배웠을 때가 우리는 고등학교 때 기하 수업이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맨 처음에 느꼈던 게 특히나 대학 와서는 사실은 지금 요런 아까 위에서 얘기한 수식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하는 거를 채워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을 때가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럴 때가 문제를 풀 때 솔직히 말하자면은 전 기하 문제는 거의 수식을 쓸 필요가 없을 때는 다 중학교 도형으로 해결했어요. 오 맞다. 저는 반대로 네. 거의 대부분을 음. 기하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을 좌표 평면에 놓고 계산을 했어요. 아 맞아요. 그 갈리죠. 네, 그 취향이 갈려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복잡해지고. 사실은 이건 있어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네. 수식을 쓰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기는 해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가 내 맘대로 수식을 세팅할 수 있는 상황인가가 좀 중요하고 네. 예를 들면은 그냥 임의의 직선 같은 게 나왔으면은 그냥 ax 플러스 b꼴로 써야 되는데 y는 ax 플러스 b꼴로 써야 되는데 걔를 내 맘대로 정말 뭐 예를 들면은 뭐 2x 플러스 1로 둬도 되나? 혹은 뭐 x로 둬도 되나? 혹은 x축으로 둬도 되나? 네. 그럼 얘를 x축으로 둔다면은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럴 수 있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그냥 x축으로 둬버렸어요. 네. 그럼 얘들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그거를 어떤 임의의 두 직선으로 했을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나? 약간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적어도 각도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은 이 각도가 몇 도니까 그거에 맞춰서 측정하고 막 요건 요런 작업을 하면 되죠. 그죠. 네. 네. 근데 그것도 최소한의 그 중학교 도형 지식은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랄까요? 시간은 오히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그 특히 초등학교 때 배우는 방식으로 도형 문제를 접근하는 게 오래 걸릴 수 있기는 해요. 단 쉬운 문제일 때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죠. 수식을 안 쓰는 게 빠르죠. 맞아요. 네. 맞아. 그리고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수학 경시 할 때 저는 기하를 잘 못했어요. 네. 그게 근데 보면 좀 신기했던 게 기하를 잘하는 친구들 보면 그냥 이렇게 도형 문제 있으면 선 하나만 그어버리고 그걸 이렇게 쭈르르르르 푸는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어떤 그냥 보이지 않는 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조선을 추가함으로써 굉장히 쉽게 해결하는데 저는 그 보조선을 둘 줄 몰라서 뭔가 더 복잡하게 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포기해버리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보조선 긋는 게요. 일단 다 경험적인 거예요, 제가. 그냥 그거 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저는 잘하는 편이었잖아요, 그거를. 그죠. 그걸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냥 여러 번 그거 본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뭐가 안 보이는 게 보인다기보다 여러 번 그거 봤더니 어디서 그으면 되더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용하려는 성질이 어떤 거니까 그 성질을 이용할 거면 이 보조선이 필요하구나 라는 게 조금 보이는 단계로 넘어가면 좋아요.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 얘기했던.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경험 영역이 있으면 조금 그쵸. 그런 보조선을 긋거나 할 때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수식을 썼든 그냥 완전 그 도형적인 요소를 썼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해결했을 때 음. 아, 이렇게 하니까 해결됐구나 하면서 약간 과하게 말하면 감동. 네. 조금 더 덜 과하게 얘기하자면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아하 하는 뭔가 이 내 머릿속과 뭔가 이 내 이렇게 그 어떤 심적인 거를 건드려주는 그 느낌. 그죠. 그걸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선행학습을 만약에 도형적인 요소로 푸는 걸 배우는 단계에서 무조건 그냥 다수식화 시켜버린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만약에 그 수식화 하는 것도 그 학생한테 라는 느낌을 주고 아하 하는 그 순간을 주고 그래서 그걸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냥 이런 공식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세워버리면 돼. 수식화 해버리면 돼. 라는 식으로 그냥 정말 빨리 그냥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게만 하게 선행학습을 시켜버리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쵸. 그러면 이제 나중에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교육 현장에서 그런 학생들이 보입니다. 일단 빨리 답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죠. 고민하기 싫고 일단 빨리 답 알고 그 패턴을 빨리 익혀서 나도 그냥 그 패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3 니보다 커 3 뒤에 꼭꼭 숨어 4는 3보다 커 내 뒤에 꼭꼭 숨어 까꿍 난 네 뒤에 숨었지 내가 더 크니까 아무도 못 찾아 나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여기 있지롱 까꿍 여기 있지롱 까꿍 1은 2보다 작아 이 뒤에 꼭꼭 숨어 2는 3보다 작아 내 뒤에 꼭꼭 숨어 까꿍 내 뒤에 숨었네 난 더 작으니까 아무도 못 찾아 다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여기 있지롱 까꿍 여기 있지롱 까꿍 2 여기 1은 바로 3 둘 다 내 뒤에 숨어 3 더하기 1은 바로 4 둘 다 내 뒤에 숨어 까꿍 우린 네 뒤에 숨었지 키가 같으니까 아무도 못 찾아 나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여기 있지롱 까꿍 여기 있지롱 까꿍 3 더하기 1 외치면서 점프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두 수밖에 못 가니까 2 더하기 1이랑 3 더하기 1을 동시에 못 하잖아 머리 역할이 많은데 난 하나니까 여기 있지롱 까꿍 5는 4보다 커 인문은 못 지나가 3은 4보다 작아 난 쉽게 지나갈 수 있어 3 더하기 1은 바로 4 우린 쉽게 통과할 수 있어 2 더하기는 바로 4 둘과 둘로 나뉘지 까꿍 우리 내 뒤에 숨었지 우린 같은 모양 아무도 못 찾아 나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여기 있지롱 까꿍 여기 있지롱 까꿍 나보다 큰 친구야 날 숨겨줘 네 모양을 바꿔서라도 작은 친구 뒤는 바로 들켜요 아무리 모양을 바꿔도 4층대는 내게 너무 작아 10층대는 내게 너무 편안해 7층대는 내게 너무 작아 다리가 툭 튀어나오지 까꿍 난 네 뒤에 숨었지 6이 더 크니까 아무도 못 찾아 다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여기 있지롱 까꿍 여기 있지롱 까꿍 4는 6번까지 닿을 수 없어 그냥 포기해 버릴까봐 파리 한번 도와줄게 6은 몰래 지켜보고 까꿍 난 네 뒤에 숨었지 발이 더 크니까
아무도 못 찾아. 다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여기 찌롱 야구. 여기 찌롱 까꿍. 힐은 키가 작아 블록수가 적고 크기가 작아. 1은 작아 이는 작아 3은 작아 사보다 5는 작아 6은 작아 7보단 8은 작아. 9는 작아 10보다 10은 키가 크고 블록수가 많고 크기가 커. 10은 키가 커 9는 키가 커 8은 키가 커. 7보다 6은 키가 커 5는 키가 커 4는 키가 커. 3보다 3은 키가 커 이는 키가 커 1보다 까꿍 난 내리에 숨었지 내가 더 크니까 아무도 못 찾아 나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여기 찌롱 까꿍 여기 찌롱